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죠. 워렌 버핏 67조님으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해오름 자산 컨설팅 오진근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스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와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채권단의 3차 긴축안을 부결시킨 그리스 국민의 지난 5년간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실업자는 2010년 대비로 해서 100만 명이나 늘어나서 26%로 실업률이 치솟았고, 네. 특히 청년 실업률은 30%에서 55%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빈곤 인구도 2010년 28%에서 2013년도에 35%까지 늘어났고요. 네. 또 최저임금도 4분의 1이나 감소됐고 평균 임금도 3분의 1, 38%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연금이 45%나 삭감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수도 35% 늘어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270% 증가하는 등 상당히 고통이 심했는데요. 네네. 특히 EU, ECB, IMF, 트로이카 채권단은 그리스의 강도 높은 긴축을 요구했는데,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그리스의 GDP가 22%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강도 높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업률이 급증했는데, 네. 폴 프루컴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강력한 긴축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위기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그리스 경제가 붕괴가 됐다. 네. 그래서 긴축 정책이 수익도 함께 끌어내렸다고 하면서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시민단체 주빌리에 따르면 채권단이 2010년부터 5년간 2,530억 유로를 지원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외국의 민간은행과 채권단의 빚을 갚는 데 쓰고 그리스 민간은행의 자본을 재준용하는 데만 쓰였습니다. 네. 그리스 국민을 위해서 쓰인 돈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노할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로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높아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불거졌죠. 네. 국제채권단의 시리자 정권과 국제채권단이요. 시리자 정권과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3차 긴축 안에서는 줄곧 세수 정리보다도 연금 등 복지정책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채권단은 그리스의 매년 GDP의 1%씩 삭감해서 3.5%포인트 삭감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 5년간 그리스인들의 연금이 45%나 삭감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네네. 그전에 연금 수령 나이가 50세부터 했는데 지금 65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7세까지 미루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령자와 장애인에게 사회연대 보조 제도를 그런 연금을 주고 있는데 네. 2019년까지 전면 폐지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IMF 보고서에서도 부채 탕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네. 특히 치프라스 총리는 국가 채무가 3,100억 유로원, 그러니까 390조 원인데, 네. 요구하기는 GDP의 30%, 590억 유로, 65조 원 정도를 채무 탕감을 해주고 부채 만기를 2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야 우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는 물론이고 유로존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네. 특히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유로존을 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반대 의사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세계 1위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지난 7월 3일 보고서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병 이후의 수익 전망도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네네. 엘리엇 헤지펀드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합병 반대를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네네. ISS는 세계 1위 의결권 자문회사로 기관 투자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2012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ISS 주장을 수용하는 확률이 74%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삼성물산은 반박하면서 1대 0.95, 지금 합병비율이 1대 0.35입니다. 네네. 근데 제일모직 1에 삼성물산 0.95를 ISS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질 가치로 따져보니까 자산가치에서 수익가치 1에서 올해 보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본질 가치로 보면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은 오히려 2.65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합병비 1대 0.35가 아니라 1대 2.65가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를 감안하면 8.53분의 1. 네. 즉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88%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삼성물산 이사진이 배임죄로 고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삼성물산 주주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이게 안개 속이고 국민연금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ISS, 글래스 루이스, 서스텐 베스트 등 세계 1, 2, 3위 의결권 자문업체가 모두 합병 반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3.6%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3분의 1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대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하고 일부 헤지펀드들은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에 달하는 전체 4분의 1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남은 핵심 기능은 국민연금인데 11.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11.2%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오는 금요일 10일에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12인 12명이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네네. 국민연금을 내는 노동자 측, 사용자 측, 정부 측 이런 8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도 있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88%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합병은 반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서 합병했던 SK CNC와 SK 합병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으로 작년 3분기 바닥을 찍고 V자형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9,800억 원이었는데 2분기에는 15% 증가한 6조 9천억으로 V자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3분기는 4조 600억 원까지 감소해서 최고치 대비해서 60%나 감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4분기에 5조 3천억 원, 올해 1분기에 5조 9,800억 원에 이어서 3분기 연속 V자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문별로는 반도체 부문이 1분기에 2조 9,300억 원이었는데 네. 2분기에는 무려 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LSI가 흑자로 전환됐고 상당히 네. DRAM, V낸드 그쪽에서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 부분은 2조 7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증가됐지만은 기대는 약간 못 미쳤고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5,200원 흑자로 전분기하고 비슷했고 소비자 가전 부분은 소폭 흑자로 전환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50대 주용 제품에서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우리나라가 8개, 일본이 9개, 중국이 6개로 조사됐다. 이 기사도 어제 좀 주요하게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서 전체 50개 품목 가운데 미국이 16개, 유럽이 10개, 한국이 8개, 일본이 9개, 중국이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8개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네, 먼저 조선 분야에서 대우조선해양 1위를 차지했는데 LNG 운송선하고 컨테이너 화물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 상위 5개사 가운데 4개사가 한국 기업에서 조선에 강한 면모를 보였고, 네.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중소형 액정 패널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하고 샤프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25%, 애플이 15%의 점유율로 양강 체제를 형성했고 중국의 레노버하고 화웨이가 7.2%, 5.7%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에서도 삼성 SDI가 1위를 차지했고 2위인 일본의 파나소닉은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에 리튬 이온 전지를 출하하면서 SDI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 분야에서는 미국의 구글이 44%로 선두를 유지했고 네. 중국의 바이두가 26%로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올해 3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12만 가구에 육박해서 1년 전 물량의 2.6배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이 3분기 중에 12만 가구의 대규모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네.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 분양 시장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최대 물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의 민간 분양 물량은 11만 5천 가구, 공공 분양이 5천 가구 포함해서 11만 9천 가구이기 때문에 네네. 작년 3분기 4만 6천 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2.6배로 굉장히 아이고,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올해 3분기 분양 물량 중 7만 가구는 수도권에 분양되는 물량이고요. 전체의 59%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연결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여러 불안 요인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최대 물량을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먼저 불안 요인부터 살펴보면 네.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고 고령 인구 증가와 청년 실업 등 증가하는 부채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핵심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5%의 사상 최저금리에 따른 구매 여력 증가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정부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말처럼 올해 안에 분양 물량을 최대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재건축과 전세난에 따른 실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시장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태도 고르지 못한데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렌 버핏님이셨고요. 오진근 해오름 인베스트먼트 대표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